네. 이번 키워드 찰떡연대 대 녹취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실 것 같아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김나연대로 피날레 장식, 그리고 대통령실 개입 범법행위입니다. 먼저 김기현 후보가 김나연대로 이 마지막 이 전대 피날레를 좀 장식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어제 나경원 이 전 의원의 당협이죠. 동작구를 지금 찾았는데 여기 사진 같이 보실까요? 네. 지금 보면은 뭘 들고 있습니다. 뭐 하얀색 뭘 들고 있는데 이게 뭘까? 찹쌀떡입니다. 찹쌀떡. 이 찹쌀떡 갖고 대체 뭘 하러 했었던 건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사무실 좁은데 찹쌀떡. 감사합니다. 아, 이거 같이 먹어야 돼. 연대는 원래 같이 가는 거잖아. 아니. 연대는 원래 같이 가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같이 맞대고 한번 하세요. 짠. 좋은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피날레를 어디에서 할 거냐? 역시 나경원과 손잡고 피날레 해야 된다. 네, 역시 나경원 의원과 손을 잡고 피날레를 해야 된다라고 김기현 후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조은희 의원님. 네. 김기현 이 후보가 굉장히 여러 차례 나경원 전 의원을 좀 찾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함께하면 확실히 뭔가 표가 온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걸까요? 당연하죠. 어. 지금 대구 경북이 그동안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낮았는데 네. 나경원 대표가 대구 경북에 가서 손을 잡고 상승 기류를 탔다고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디 분석일까요? 캠프의 분석이죠. 캠프의, 그런데 네. 제가 우연히 네. 어제 하고 그저께 다 나경원 전 대표를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희생 정신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이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잠시 적겠다 이런 자세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동작을 해서 뭐라도 하겠다. 근데 김기현 후보는 이제 동작을에 가서 네. 나경원 대표와 이렇게 찹쌀떡을 서로 나누면서 찹쌀궁합을 가시하면서 네. 마지막 스포트를 올려서 화령 점점을 찍겠다. 그래서 저희 내일이 전당대회인데요. 그쵸. 내일에 결선 투표 없이 그냥 가겠다 이런 의지의 산물이고요. 또 김기현 후보의 멘트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 나경원 의원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평을 열겠다.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나경원 대표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만약 당 대표가 되면 손잡고 앞으로 서로 좋은 역할을 해가면서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준 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의 표가 막판에 결집될 거 아닌가 그런 것을 분석하고 있고 본인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계속 만나고 호흡을 맞추면서 수도권표를 막판 수도권표를 좀 모으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후보가 또 김나연대, 찰떡연대, 찰떡궁합만 지금 보여줄 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기사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김기현 지지 요청 녹취록이 지금 파장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지금 세 후보가 중대 범법 행위다. 김 후보 사퇴를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 걸까? 직접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다시 범법이 발생하고 공천 파동이 재현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은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실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어넣은 겁니다.
저는 이거는 김기현 후보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 대통령실의 행위도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선을 완전히 넘었다. 원칙에 안 맞는 이런 일들은 이제 생기지 않아야 된다. 네. 넓은 의미의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 또 저는 김기현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네. 사람들을 뭐 여기저기서 막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단톡방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선거 개입 논란 지금 쭉 후보들의 목소리를 모두 다 지금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조우섭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 옆집 얘기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단톡방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면 네. 이건 범법 행위이고 선거법 위반의 사실이라면 가능성이, 전제.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의 모습을 보면 초반에는 만찬 회동을 했어요. 당대표가 유력하신 분을 찍어서 저는 만찬했다고 보고 독대도 하고 네. 그래서 윤심희 후보가 누구인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반에 가서는 찍어내기 했던 의혹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의혹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당 대표를 대통령실에서 임명해라라고 하는 요구까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단톡방에서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아까 김기현 후보님 말씀처럼 거기 단톡방에서 들어가 있는 것은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글을 쓰고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공문법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여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저의 생각은 이거 단순합니다. 뭐냐면 우리 정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거요?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해서 네. 단톡방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하시면 되죠. 아주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압수수색을 지금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뭐 고소고발이 안 들어간 상태인데 압수수색을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지금 보면 앞서 이 안천황 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법적 조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법적 조치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과거에 이제 원래 공직선거법 당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안 되다가 네. 2010년도부터는 적용되는 거를 바뀐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2년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때 네. 수사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또는 국가공무원법, 네.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에 이 전당대회 시작할 때부터 당무 개입에 대한 당무 개입에 대한 그 전당대 개입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정당법상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좀 전에 우리 조우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당대회가 시작하게 된 이후부터가 이준석 전 대표를 이제 찍어내기 함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유력한 후보들을 불출마시키게 만드는 뭐 연판장 등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하나의 그냥 그 사건이 아니라 네. 이 전당대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그동안 이 전당대회에 관여했다라는 것들을 그 범죄 행위로서의 확인되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네. 이 전당대회 전체에 대한 그 대통령실의 개입이라든지 당무 개입이라든지 이거 플러스해서 또 땅 투기 의혹까지 포함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여러 번 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 법적 조치라는 게 추측컨대 만약 결과가 나와도 뭐 가처분을 뭐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윤희석 대변인님. 당 지도부에 대한 가처분 앞서서 사실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 안 하는 이만 못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상황이 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안철수 후보나 뭐 천하람, 네. 황교안 이 후보 측에서 뭔가 법적 조치를 해서 네. 김기현 후보가 예를 들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뭔가 다시 본인들이 뭐가 되고 싶은 뭐 그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당대회 정당성을 좀 훼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글쎄요, 이 당대표 선거에서 물론 당내 문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여부를 일단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입장이 본인들도 애매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아직 선거하기 전이고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봐야 돼요. 네. 대통령실에서 불법을 조작을 해서 뭔가 시켰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일부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이러한 일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행정관들이 직접 뭔가를 올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초대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어떻게 그럼 그 초대된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고 네.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행정관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실 전체로 봐야 될 것이냐 문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네. 그 단톡방 그 대화 내용에 대한 뭐 캡처본이라도 있어야 저희가 판단을 할 텐데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예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은희 의원님. 네. 사실 이게 대통령실이 좀 빨리 뭐 가타부터 딱 얘기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말을 아끼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뭐 끌어들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내일인데 네. 대통령실에서 어떤 액션을 할 경우에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그렇고요. 역으로. 네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네. 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강도 높게 네. 공격하는 게 결과적으로 안철수 전략상 안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을 공격을 하면 지금 책임 당원들은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문제화시킴으로써 오늘까지 투표인데요. 네. 표를 막판에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왜 이런 전략을 하실까 이런 의문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기사 좀 같이 가볼까요? 네, 역대급 흥행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대급 흥행, 뭐 막판 대통령실 선거 개입 논란에 지금 시끌시끌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이 빨간 줄 가보겠습니다. 어제까지 합산 투표율이 총 당원이 83만 7천여 명인데 이 중에 44만 한 5천 명 가까이가 지금 투표를 해서 53.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2021년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이미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역대급 흥행이다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조우섭 의원님, 네. 역대급 투표율 누가 가장 플러스 이득인 걸까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저희 당 문제도 아니고. 선거를 보통 보면 예. 약간 보이잖아요. 다만 지역별로 어디가 투표가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서울 아마도 국민의힘 당원분들은 서울 쪽 수도권 쪽과 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쪽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의 생각은 뭐 수도권 쪽에 투표율이 높으면 네.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를 제외하신 분들이 득표율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대구 경북이나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있는 곳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투표율이 좀 득표가 좀 높지 않을까에 대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네. 모르겠지만 내일 가서 뭐 발표가 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의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악재들이 땅 네. 문제, 뭐 대통령실 문제 등등 악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려고 하면 또 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극명하게 문제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을 네. 당대표로 하는 것보다 뭐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그건 뭐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겠죠. 일단 지금 지역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투표율이 높고 낮고도 중요하지만 높은 투표율에 어느 지역의 당원들이 많이 투표를 했느냐가 좀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마도 결선에 가지 않겠느냐. 요거는 제가 한번 좀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1차에서 끝나지 않고 결선에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결선. 지금 나뉘었어요. 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결선 간다. 지금 2대2입니다. 네, 지금 보수 쪽 여권은 다 1차로 끝난다. 근데 지금 뭐 민주당 쪽은 다 이제 결선까지 간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나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현정 대변인님, 그럼 결선에 간다 그러면 2위가 또 누가 될 것이냐가 또 관건이거든요. 2위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투표율이 예상이 오늘까지 ALS인데 한 56, 7% 정도 될 것 같아요. 과거에 ALS 투표율 갖다 네. 여기다 환산해 보면 56%로 날 것 같은데 이제 그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네 후보에마다 각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특정 후보한테 유리해서 투표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다만 이제 투표율 자체가 워낙 56, 7%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조직적인 표가 이렇게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모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10명 중에 5명하고 네. 100명 중에 50명. 50명은 또 차이가 많이 있는 거라서 분명히 결선 투표 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2등을 누가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네. 그 2등이 얼마나 득표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과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놓은 2등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격차가 벌어진 2등을 하게 되면 그냥 무난하게 네. 1등 했던 분이 결선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렇군요. 만약 2등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일단 1등이랑 격차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뭐 그냥 1차로 끝날 것이다라는 의견을 지금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김기현 후보 캠프를 좀 취재를 해보셨을까요? 제가 캠프에서 공보 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치우친 얘기일 수도 직접. 있겠지만은 네.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차에서 끝난다고 봐요.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게 당원 100% 선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네. 그리고 이 선거가 어떤 선거냐, 딱 그 두 가지만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즉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분이다. 또 당의 노선을 지켜온 분이다. 당에 쭉 오래 한 번도 네. 탈당하지 않고 쭉 당을 지켜온 분이다. 이런 모습들이 다른 세 분의 후보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원하는 당대표의 상과 가장 부합한다. 저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결국 그것이 이 선거 결과에 당연히 직접 영향을 준다.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나오는 언론상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당 지지층 대상의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지층에 당원이 포함이 돼 있겠죠. 당원하고 지지층은 또 성향이 다릅니다. 저희도 나름 당원들께 여쭤보는 게 있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당원이 아니라 지지층, 저희 당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40대 후반이 계속 나오고 한 번도 꺾이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당 지지층보다 훨씬 더 당의 노선이나 정체성에 예민하신 당원들의 선택이라면 김기현 후보 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역시 네 직접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사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까지 ALS 투표가 끝나고 내일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내일 또 전당대회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